안녕하세요. 네, 삼립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교육원에 있는 이세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행히 비가 조금 아침에 많이 와서 좀 걱정했는데, 네, 비가 지금 소원 상태여서 오시는데 좀 그래도 많은 불편함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3회차인데요. 네, 같은 내용으로 조금씩 다르게 좀 변화를 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3회차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열심히 그리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날은 저도 뭐 다른 수업을 하지만 그래도 첫 수업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이 있었는데 둘째 날은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셋째 날인 오늘은 조금 더 좀 많은 것들을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넷째 날인 다음 목요일 수업은 또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훨씬 조금 양질의 교육을 더 들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생성형 AI 활용 기초 교육이라는 이제 강의 제목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챗 GPT에 의해 일단 그리고 프롬프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생성형 AI 업무를 그러니까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카드뉴스 제작하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뉴스 제작하는 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시고 그리고 다양한 직급에 계시고 또 어떤 업무는 카드뉴스 제작 같은 거는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4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습을 완전히 따라 하실 분들은 저처럼 가입을 하셔서 실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어떤 건지 그냥 보고만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따라서 실습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진행이 하는구나 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된다 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생성형 AI 다들 잘 들어보셨잖아요. 뉴스에서도 하도 많이 얘기하고. 그럼 생성형 AI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텍스트도 생성해내고요, 이미지도 생성해내고요, 동영상도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3D 컨텐츠 같은 것도 생성을 해내는데요. 그래서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 일컬어서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컨텐츠 그리고 결과물들을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달라요. 텍스트를 주로 생성하는 AI가 있고 이미지만 다루는 AI가 있고요. 그리고 음악을 생성하거나 목소리 보이스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생성하는 등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성형 AI는 뭘 바탕으로 생성을 해내냐? 당연히 무언가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LL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얘는 어떤 걸 학습하냐? 대규모,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 학습을 할 때 만약에 오늘이란 단어가 있다면 오늘 하루는, 오늘 하늘은 그러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학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 단어 뒤에는 이게 나오고 이 단어 뒤에 또 이게 나올 수 있구나.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다 지금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언어 모델 때문에 생성형 AI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LLM 모델을 개발하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유명한 오픈 AI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챗GPT도 마찬가지로 이 LLM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가 이제 도입되면 업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 당연히 이제 마케팅 컨텐츠들은 자동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목적만 입력하면요, 자동으로 문구 생성해주고요, 자동으로 키워드 생성해주고요, 이메일도 써줘요. 이러한 형태로 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자동 응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챗봇을 이용한 실시간 대응. 챗봇 이용해 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챗봇들은 그냥 다 리스트형이어서 질문을 그냥 클릭해서 그냥 답변이 되어 있는 걸 보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라 챗GPT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얘가 대답을 생성해내는 형태로 챗봇이 이제 진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시키면 분석을 해줘요. 시각화를 해주고. 챗GPT도 유료 버전에서는 표를 엑셀 파일 넣으면요, 엑셀 파일을 자동으로 알아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 및 보고서도 작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번역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을 생산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업무 환경이 변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당연히 핵심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의. 그래서 창의성, 뭐 적응력, 의사소통 능력 등 그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점을 승화시켜야 되세요. 네, 결국엔 아직 인간만큼 못 쫓아오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강점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생성형 AI 도구 반드시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진짜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냐? 이게 AI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게 많이 이제 발생할 텐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대답이 생성이 안 되지? 왜 에러가 나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협업 능력.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게 이제 팀 내에 들어오면서 AI와 같이 일하는 협력의 문화가 생성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생성형 AI 이용 경험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2.3%고요.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87.7%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용한 사람은 하루 평균 41분을 이용한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대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한 40명이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한두 명이 손을 들어요. 네, 이용해본 사람이 그만큼 적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서 챗GPT 이용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한 분, 한두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유료 버전 쓰시는 분 있으세요? 이용하신 분 중에서? 없으시죠? 무료는 써봤어도 유료는 안 쓰십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한 번 맛을 보신 분들은 이제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목말라서 유료 버전을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생성형 AI는 당연히 텍스트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록 아니면 보고서, 이메일 작성, 뭐 번역 등에 대한 텍스트 생성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음악 생성이라던가 도메인 이미지 생성, 이미지 생성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료 구독은 안 하죠. 네, 1% 거의 약 1% 정도가 있다고요. 없다가 가장 많습니다. 생각보다 월에 돈이 많이 나가요. 네. 그럼 이용을 왜 안 하냐?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할까 봐. 그건 생각보다 이용해 보시면 질문만 잘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문만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또 유출될 것 같아서 이런 점은 되게 우려사항이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뭐 질문을 할 때 혹은 파일을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업로드하고 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이용하기 복잡할 것 같아서
네, 이용하기 복잡할 것 같아서 막상 이용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뭘 가장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회원가입이요. 회원가입을 복잡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회원가입을 일단 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료로 해도 회원가입을 일단 해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번 다 이렇게 교육을 해본 상태에서 회원가입을 제일 귀찮아하세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좀 어려워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인간적인 상호작용이나 직접적인 경험 대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대답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날이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사용을 하는 이제 상황이 오실 텐데 어떠한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냐.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챗 GPT입니다. 대화 형태로 내가 질문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나오면서 지금 여기 다른 기업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오픈 AI라는 기업에서 챗 GPT라는 서비스를 내놨고요. 그 거대 언어 모델 자체는 GPT 3.5, GPT 4가 있습니다. GPT 3.5 버전이 무료 버전이세요. 자, 그 다음에 구글이 있고요. 구글은 제미나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제미니 혹은 제미나이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거든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 바꾸면서 메타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메타 AI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하이퍼 클로버 X라고 지금 자체 언어 모델을 이제 오션이라는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픈 AI의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클로드라는 그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클로드 3.5 소넷이라는 서비스를 지금 그러니까 3.5 소넷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지금 성능이 좋은 서비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서비스예요. 그래서 챗 GPT의 GPT-4보다 성능이 좋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I하고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GPT-4 모델을 사용을 해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어딘가에서 네, 아마 구글 계정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구글 계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르겠어요. 시청에서 업무를 하건 저는 학교 업무 때문이라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있으신 분들은 코파일럿이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챗 GPT에서의 GPT-4 모델이 유료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를 여기서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6군데가 각축을 벌이고 있고, 제가 앞서 나간 데가 지금 챗 GPT, 그 다음에 이제 강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데가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라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빨간색 박스로 제가 쳐놨죠. 제가 이용하고 있는 게 3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3.5 소넷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구독료가 거의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이 좋은가? 여러분들 다 이용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도. 그냥 가장 자신한테 맞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가장 범용성이 높은 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보고서, 메일 같은 그런 초안 작성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딩을 사용 안 하실 것 같은데 코딩 활용 가능하고요. 데이터 분석에 매우 용이합니다. 특히 그 모바일 앱이 있어요. 그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모바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모바일 앱으로서는 음성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텍스트가 아니라 말로 지시를 하면 말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글 작성도 좀 상당히 잘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높은 대답은 기대치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예요, 그냥. 네,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최신 내용 검색하거나 뭐 알아보고 싶을 때, 최신 내용을 알아보고 싶을 때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 한계가 있어요. 오픈 AI에서 이 모델을,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한 데이터가 2021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3년치의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몇 조 단위로 들어요. 학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최신 데이터를 학습하지 못해서 최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챗GPT에서 어떠한 기능을 내놨냐면 내가 관심 있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웹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해서 얘한테 질문을 하면 얘가 그 웹페이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주거나 그런 기능을 덧붙이긴 했어요. 자, 근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챗GPT보다 좋은 거는 얘 검색 엔진이 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그런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최신 내용 검색하거나 알아보고 싶을 때 되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어조로 되게 좀 글을 작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초안을 제가 작성해서 제공을 하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다듬어주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단점은 표를 작성할 때 한글이 간혹 깨져서 일본어가 섞여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 클로드라는 서비스는 창의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무언가를 어떤가를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 얻을 때 가장 좋았고, 그리고 코딩이 좀 더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때 활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정확도 높은 대답을 생성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 개 다 써보니까. 세 개 다 써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제가 느낀 점을 좀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챗GPT를 한번 어차피 연습을 할 건데요. 비교만, 세 서비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만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성형 AI에 대해 알려줘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GPT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유료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무료 버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유료 버전인 것 같네요. 네. 제가 지금 유료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작성을 구조화한 상태로 작성을 해주죠. 그래서 주요 개념 있고요. 뭐 응용 분야, 장점과 단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좀 어조가 조금 더 친숙한 어조인 것 같아요. 작동 방식, 활용 분야, 미래, 그리고 리소스를 달아줍니다. 이게 좀 차별화된 포인트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달아주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무료 버전입니다. 약간 대답이 짧긴 한데요. 얘는 그래서 단계별로 질문을 좀 잘하면 좀 대답을 좀 창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물어본 걸로 따졌을 때는 제미나이는 약간 좀 친숙한 어조이고, 형태만 봤을 때는 챗GPT
유료 버전이 조금 더 잘 구조화된 형태로 대답을 해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특징이 뭐니? 생성형 AI 특징이 뭐야? 세 가지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일단 창의성이래.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하는 데 자신을 활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데이터라는 거를 얘네가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 자체를 요약하거나 뭐 수집하면서 분석하고 이러한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화. 사용자 특성에 맞게 맞춤화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이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해도요, 여러분들 대답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답이 다 다르고, 그리고 사용자 특성을 또 맞출 수 있는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계는 있죠, 당연히. 정확도.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게 학습을 했지만 이 학습한 데이터가 또 편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중립적인 어조로 대답을 안 하고요. 학습한 데이터 자체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좀 편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반영이 좀 어려운 형태의 모델들이 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이 된 상태의 데이터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이라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대답이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항상 사람의 손을 거쳐야 돼요. 마지막에. 그냥 얘가 나온 대답을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인간이 항상 수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로 다시 한번 좀 생성형 AI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챗은 대화를 한다의 의미로 챗을 붙인 거예요. 그럼 GPT는 뭐냐? G가 생성형, generative, 그리고 pre-trained라고 해서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 기술을 일컬어서 트랜스포머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냥 다음 단어 예측 모델을 가지고 커다란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생성을 해내는 형태인데 어떻게 생성하냐? 대화 형태. 그게 챗 GPT 그리고 대부분의 생성형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버전은요 이렇게 생겼고요. 무료 버전에서 이렇게 있고 유료 버전 한번 보시면 유료 버전은 이제 GPT라는 서비스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만든 그런 기능을 요약한 GPT 봇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차이를 좀 알려드리면 챗GPT가 가장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챗GPT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GPT 3.5가 무료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텍스트 잘 생성해 주는데요. 다만 유료 버전보다는 좀 짧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GPT-4가 2023년 3월에 나왔어요. 그리고 3.5보다는 복잡하고 긴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훨씬 더 대답도 길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게 특징이냐? 멀티모달. 무슨 말이냐? 이미지 생성 가능하고요. PDF 파일, 워드 파일, 엑셀 파일 다 읽습니다. 더 주기만 하면 읽어요. 그게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GPT-4는 유료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셔야 돼요. 구독료를 월 얼마나 내셔야 되고 그 대신 이 GPT-4를 이용해보고 싶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뭘 하셔야 된다고요? 계정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GPT-4 옴니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2024년 5월에 꽤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요. GPT-4보다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답을
질문을 했을 때 대답 생성이 훨씬 더 빨라요. GPT-4보다. 그리고 음성 입출력을 지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모바일 앱에서는 음성 인식이 되는데요. PC에서는 음성 인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 입출력 지원을 이제 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무료 버전으로 조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3시간마다 16개 메시지 이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첫 화면에 무조건 GPT-4 옴니로 시작을 하게끔 해놔요. 그래서 16개 메시지가 다 소화가 되면 GPT 3.5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느끼실 거냐면 대답의 질이 저하가 됐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유료와 무료의 그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용은 하실 수 있다. GPT-4 옴니도 이제 이미지 생성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무료 쓰시다가 유료로 업그레이드하면 플러스가 있고 팀이라는 이제 그런 버전이 또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개인이 유료 계정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팀은 팀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끼리 챗GPT를 사용해서 챗GPT에서 나눈 대화를 공유할 수가 있는 그 옵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는 특징이 일단 자연어 이해, 그리고 자연어 생성할 수 있고요. 대화를 위주로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미 사전에 훈련해 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질문을 바꿔서 나만의 맞춤 질문을 하면 대답이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거의 약 20개국의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영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방대한 양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대부분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계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한 답변 할 수 있고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뭘 할 수 있냐? 정보 제공, 그리고 텍스트 요약, 언어 번역, 글쓰기 보조, 데이터 분석, 스케줄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문서 작성은 기본이고, 뉴스 요약도 해주고요. 심리 상담도 해줍니다. 그냥 나 우울해. 그러면 뭐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이렇게 다 질문 잘 해줍니다. 조언도 해줘요. 네. 그리고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여행 계획도 세워줍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뭘 요구한다? 회원 가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들이 저를 똑같이 실습을 하실 필요 없고, 저랑 똑같이 실습하실 분들만 회원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난 기본적인 것만 실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3개만 가입을 하겠습니다. 이 3개는 꼭 이제 최소 실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위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이 가능한 이 서비스들만 이용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구글 계정이 좀 있으시면 구글 계정으로 이미 크롬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제가 하는 서비스들을 회원가입하기 좀 용이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좀 같이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지금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하는 좀 시간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구글 계정 로그인이나 실습에 필요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럼 뒤에 우리 펀치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 좀 도와드릴 거예요. 이렇게 손만 들어주시면 찾아가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구글 계정에서 로그인 하셨다면 일단 이 3개는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구글 계정만 일단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구글 크롬에 로그인하면 이런 로그인 창이 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저처럼 안 뜨고 그냥 서비스 이름들이 있어요. 특히 지메일 있으면 그냥 지메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냥 그 서비스 이용하려면 무조건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인 창으로 유도가 됩니다.
왜냐면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회원가입 바로바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정이 연결되어 있으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정이 없어도 각각의 사이트에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가입도 가능하세요. 네. 계정이 있으셔도 다들 비번 찾으시냐고 좀 걸리시더라고요. 네. 다만 주의하실 게 로그인 하셨으면 반드시 나가실 때는 로그아웃 하고 가셔야 되세요. 네. 간혹 그렇게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다 하신 분들은 그 챗 GPT로 이동을 하실게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챗 GPT로 이동할 건데요. 그냥 구글 창에다가 챗 GPT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픈 AI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혹은 밑에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냥 가장 첫 번째 거를 눌러보시면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에 뜨고 Try Chat GPT를 클릭하시면 이제 되는데 저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여기 로그인이 뜰 겁니다. 그럼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제가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자, 여기 로그인 창이 뜨면 자, 로그인 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회원 가입 창으로 뜨는데 구글 계정 로그인 하신 분들은 구글로 계속하기를 눌러서 연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글 계정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근데 간혹 그 기업 계정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계속 누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비번 생성하라고 해서 비번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구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로 계속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애플로 계속하기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애플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로 계정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요.
자 이제 챗GPT 로그인도 끝나시는 분들은요. 다음 무슨 서비스죠? 리튼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자, 리튼이라고 쓰시면 리튼 AI든 리튼이라 쓰시면 리튼 서비스가 있고요. 클릭하시고 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는 이미 로그인 돼 있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창이 뜨는데 그냥 여기다가 입력하고 누르면 가입하라고 유도를 합니다. 어차피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제 계정이 여기 있네요.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이런 창이 뜨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로그인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로그인을 누르셔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 밑에 SNS로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셨어요? SNS 시작하기 있어서 구글 계정 로그인하신 분들은 구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냥 계정 없이 나는 내 이메일로 하겠다. 이거는 네이버도 돼요. 그리고 그냥 카톡도 다 되고요. 애플도 됩니다. 아니면 직접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기를 누르셔갖고 가입하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일단은 리튼, 챗GPT를 가입을 했습니다. 빙은 좀 나중에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리튼까지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튼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앞에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이 리튼이라는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이 만든 서비스고요. 이 리튼은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아래 화살표 눌러보시면 AI 검색,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 찾을 때 혹은 이미지 생성할 때는 AI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고서라던가 뭐 회의록 작성이라던가 뭐 과제 어떠한 과제를 혹은 업무를 해야 할 때는 이 AI 과제 업무라는 서비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각기 다른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그 거대 언어 모델들은 다 다른 업체에서 만든 아까 물어봤던 오픈 AI 그리고 뭐 메타, 구글에서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지금 오픈된 상태예요. 그래서 무료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리튼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자, 이 회원가입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챗GPT로 돌아가서 제가 챗GPT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챗GPT에 자, 보시면은 저도 지금 무료 버전으로 지금 따로 로그인된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은 눌러보면은 챗GPT라고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왼쪽에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 실습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화 목록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면 한 대화가 이렇게 떠요. 그럼 블루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물어봤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스트를 지우고 싶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지우고 싶은 곳에 가서 점점점 누르고 삭제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혹은 이 대화 리스트를 보관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카이브에 보관을 누르면 아카이브에 따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 대화다. 그러면 아카이브라는 곳에 따로 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설정, 이 로그인된 형태로 가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설정을 눌러볼게요. 설정을 눌러보시면 일반 뭐 말하기, 데이터 제어, 빌드 프로필, 연결된 앱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있는데요. 자, 일반에서 주제는 여기 형태에 그냥 다크 모드로 한번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여줄 거냐 그 얘기입니다. 라이트 모드로 보여줄 거냐, 시스템 형태 그냥 기본 사용할 거냐, 테마를 얘기하는 거고요. 언어는 자동 탐지입니다. 예, 자동 탐지해서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아까 제가 보관했죠? 그럼 관리를 누르면 제가 보관한 설문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카이브에 보관 누르시면 여기 있는 대화가 다 아카이브에 보관이 되고요. 모든 채팅 삭제하기를 누르면 모두 다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성으로 만약에 재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음성 설정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텍스트로 생성한 글을 읽어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음성, 마음에 드는 음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orking on some cool stuff together.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I'm ready to hit the ground running. So if there's anything you'd like me to focus on first, just 설정할 수 있고, 뭐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켜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내가 대화한 내용이 다 학습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쓰신 분들은 이거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돼요. 무료는 무조건 내가 대화한 내용이 학습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그리고 데이터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저도 안 해봤어요, 내보내기는. 네, 다음 제가 이제 대화 내용을 내보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결된 뭐 앱들 뭐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위에 새 채팅이 있어요. 새 채팅을 누르시면 항상 새로운 채팅으로 창을 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라고 예시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작성된 글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보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중지 누르시면 되세요.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중지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중간에 생성되다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답, 항상 생성된 대답 밑에는 자, 스피커 버튼이 있죠? 이 글을 읽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옆에 보면 복사, 이 글 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응답 다시 생성하기가 있습니다.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응답 다시 생성하기를 누르면 다른 대답으로 좀 생성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별로인 응답을 누르실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 있죠? 자, 지금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이걸 응답했냐 봤더니 for only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for only 16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다. 그러면 아래 화살표 눌러서 여기 미니라는 게 또 새로 최근에 또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있어요. 일상적인 작업을 더 빠르게 혹은 복잡한 업무가 좀 질문이 많다. 복잡한 요구를 한다. 그럼 GPT-4o only. 그거보다는 조금 단순한 질문을 한다. 처리를 한다. 그러면 GPT-4o only의 미니라는 버전이 최근 이틀 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대답이 다르죠? 근데 훨씬 어때요? 대답 생성이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지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럼 유료 버전은 뭐가 다르냐? 제가 지금 이게 유료 버전인데요. 유료 버전은 여기 옆에 GPT라는 서비스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GPT가 어떤 거예요? 다른 사용자들이 만든 그 오픈AI에서 만든 모델을 활용한 나만의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특화되어 있는 챗봇들이에요. 그래서 GPT 탐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GPT 탐색을 눌렀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GPT 봇을 하나 찾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아그램이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눌러보니까 3.9 평가되어 있고 이용자 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이 가능하대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4.1 평가로 되어 있는 이걸 사용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채팅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광합성 가정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줘 라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어그램을 생성을 하는데요. 허용하기를 누르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너무 간단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줍니다. 복잡한 것도 질문을 달리하면 복잡한 다이어그램도 그려줘요. 그래서 이런 차트를 그리는 챗봇 서비스를 제가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이 만들어둔 그런 챗봇들을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유료에선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작성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무엇이냐? 당연히 A한테 제공하는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질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나 명령을 통해서 특정 정보를 얻거나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다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한 답변을 얻고 싶을 때까지 질문을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는 크게 질문형, 명령형, 요청형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작성을 하실 때 뒤에서도 알려드리겠지만 작성해줘, 명령 형태나 요청 형태를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작성해줘, 그려줘 이런 형태로 좀 요청을 하셔야 얘가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챗GPT는 프롬프트 작성할 때 4096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길게 작성하시면 대답이 생성이 안 됩니다. 이 값은 입력된 프롬프트하고 생성된 응답의 총 합계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응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짧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길수록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대답이 짧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뭐냐? 그거예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를 연구하거나 기술하는 기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형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적절한 형태의 질문을 하는 기술 자체들을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안 좋은 예시예요.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냥 단순하게, 너무 브로드하게 질문하시면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요. AI 연구 보조원과의 대화로 상황 설정을 해두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예 대상자를 지칭했죠. 청중을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생성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I에 대해서 설명해봐도 2024년 기준으로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3가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햄릿에 대해서 말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햄릿에 대한 햄릿이 쓴 독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서 100단어 내외로 작성해달라. 이렇게 항상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챗GPT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한테 제가 그냥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해줘. 안 좋은 예시의 글을 한번 작성해볼게요. 자, 근데 대답은 저랑 다를 수 있어요. 네, 생성하는 값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류, 블랙홀의 특성, 블랙홀의 관측 이렇게 다 블랙홀에 관해서 지금 열심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답한 거랑 제가 역할을 너는 AI용을 천체연구원이야 라고 해볼게요.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너는 천체연구원이야 라고 하고, 자, 질문할 때 줄바꾸기를 하셔야 되세요. 한 줄로 계속 이어서 쓰면요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줄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줄바꾸기는 Shift 엔터입니다. PC에서 카톡 줄바꾸기 할 땐 컨트롤 엔터잖아요. 여기서는 Shift 엔터입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엔터를 같이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넌 천체연구원이야. 그럼 초등학생 수준으로 대답을 작성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블랙홀 생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자,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저는. 자, 그러면 어조부터 조금 바뀌어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어조가 좀 바뀌어요. 좀 더 뭐라 해야 되지? 좀 친숙하게 들리도록 어조가 좀 바뀌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리고 단어들이 단순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중을 누구로 설정했죠? 초등학생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얘가 초등학생에 맞게 대답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고 조금 더 단순한 형태로, 왜냐면 초등학생인데 설명 길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래서 대학생으로 바꾸면 또 대답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사항 답변하는데 어떻게 답변하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C, context, 역할을 주어주거나 분명한 목적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배경을 설명하면 좋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배경을 설명해주면 특히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 결과물에 대한 포맷, 분량을 적어주시면 돼요. 사례 3개만, 사례 5개만, 2000자 내외로 이런 식으로 분량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절차라던가 참고할 데이터가 있으면 그 참고할 데이터도 이게 참고 데이터야, 이걸 참조해서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훌륭한 대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example, 예시를 들어줘, 사례를 들어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예시를 복사해서 질문하세요. 그럼 이 예시대로 작성해줘 하면 그 스타일대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COR, 이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할 때 안 좋은 질문이죠. 그게 아니라 역할을 구합니다. 너는 앞으로 IT 전문 기자야.
그리고 아래 사항을 고려해서 샵 토픽에 대해서 대답해줘. 샵 토픽은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아래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고려해서 작성을 하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꼭 길게 질문을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질문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고 말하는 스타일 다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질문하는 법이 다른데 이게 편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줄여서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주제, 생성형 AI 기초, 컨텐츠 목표, 블로그 작성, 대상 존중은 대학생이고 결과물 길이는 제한을 뒀죠. 1500단어로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포맷을 형식을 맞춰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구조화된 형태로 서식 작성하라는 얘기고요. 한국어로 답변해줘.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답변을 해주는데요. 간혹 영어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얘가 이거 도저히 한국어로 작성할 수 없어 하는 수준이면 영어로 답변을 생성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로 더 답변이 잘 생성이 되고 정확도가 높다고. 그래서 영어로 작성해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국어로 답변해줘라는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은 타이틀, 서브타이틀, 디테일, 디스크리션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앞으로 IT 전문 기자도 바꿔보세요. 여러분 부서에 맞춰서 질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뭐 복지팀이다. 복지팀의 공무원이야. 주무관이야. 아래 블로그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래 토픽에 대해서 작성해줘. 그럼 주제도 한번 바꿔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형식이랑 포맷은 영어로 작성한 이유가 있어요. 형식이랑 포맷은 영어를 저 잘 알아듣습니다. 네,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형식 지정이나 포맷을 지정할 때는 영어로 좀 더 쓰는 걸 작성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거의 다 작성하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제가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자, 제가 주제 넣었죠. 그럼 주제 나오고요. 그 다음 제가 뭘 했죠? 타이틀, 서브타이틀, 디테일, 트랜스크립션.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은 구조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화된 형태로 잘 작성을 1500자 내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면 돼요? 편집하면 돼요. 복사해서 제가 갖다 쓸 내용 가져다가 편집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잘 해줬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생성형 AI 한계와 도전 과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작성됐으면 좋겠어. 드래그를 했어요. 그럼 이게 쿼테이션이 달립니다. 회신 눌러보면 밑에 회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제시해서 설명해줘라고 한번
그러면 생성형 AI 학교 도전 과제만 가지고 다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회신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럼 마음에 안 드는 문구가 있다. 그럼 이렇게 전체 드래그하고 회신 눌러서 이 부분은 삭제해줘. 그러면 삭제한 상태로 다시 작성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역할 부여하고요. 목적 정확하게 해주고 청중, 그 다음에 포맷 형식 지정해주면 좋고 사례나 예시를 달아주면 훨씬 좋다. 자, 그럼 이렇게 작성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런 스타일이 잘 안 맞아. 나는 길게 작성하고 싶어.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세요. 한 번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얘도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다 숙지하세요? 저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대화를 나누면서 교육시키면서 질문을 하셔야 되세요. 역할 부여하고 목표까지는 한 번에 적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배경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대답을 해주면 예제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작성해줘 라고 단계별로 대화하면서 교육시키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목적, 배경, 그다음 역할을 부여하면 훨씬 좋고 예시가 있다면 예시를 던져줘도 좋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 안에는 포맷 지정이라던가 서식 지정 그렇게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질문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항상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질문이 짧더라도 누구를 위한 건지, 이걸 가지고 뭘 할 건지, 그리고 몇 글자 내에 몇 개를 뽑아낼 건지 이렇게 항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명확한 표현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가장 좀 효과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 키워드는 큰 따옴표로 작성하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럼 그 중요한 단어 위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작성을 해줘요. 대답을. 그렇기 때문에 중요 키워드는 큰 따옴표로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띄어쓰기, 쉼표, 마침표 잘 구분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띄어쓰기를 잘 못하면요. 걔가 그걸 한 단어로 알아들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좀 잘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숫자와 다양한 형용사를 활용해서 30글자 3개 끼얹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되고 이제 톤도 설정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코칭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어조로 해줘. 그런 어조로 작성을 해줍니다. 친절한 혹은 유익한 아니면 전문성을 띈 어조로 이렇게 어조나 톤을 좀 바꿔서 질문을 하시면 그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물의 형태를 좀 지정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럼 표를 작성해줘. 비교 항목을 여러 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줘. 자, 근데 표는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개조식으로 한다. 그럼 개조식 영어로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크다운, 체크리스트, 넘버리스트, 아니면 이제 파일 형태로 작성해줘. 하면 파일로 CSV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CS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의 형태를 지정해서 사용할수록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전 질문에 이어서 조금 더 뭔가 디테일한 대답을 생성시키시려면 이전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계속적으로 해달라. 답변의 형태를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아까 회신 기능을 써서 정정하고 다시 작성해달라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참 생성형 AI 모델이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어쓰기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목적이 다른 글을 생성할 때는요 반드시 새 채팅을 열어서 작성하세요. 이게
얘가 그 앞에서 질문한 걸 연기해서 자꾸 대답을 생성해내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새 창을 열어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쓰기를 해달라고 할게요. 이어쓰기라고 쓰고 Shift 엔터 누르고 제가 잘못 눌렀어요. 이어쓰기 Shift 엔터. 나는 이세봄이고 AI 활용 강사야 하고서 오늘은 점점점 했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쓰기 하고선 나는 이세봄이고 생성형 AI 활용 강사야 오늘은 하고서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작성을 해줘요. 이어쓰기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이럴 것이다 하고 가정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신다거나 작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썼는데 도저히 뒷부분 글이 생각이 안 나, 작성이 안 돼. 그러면 앞부분 쓴 내용을 던져놓고 그냥 이어쓰기 누르시면 이어서 써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네, 효율성이 좀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보고서나 뭐 제안서나 뭐 이런 어떠한 텍스트를 생성하실 때 이어쓰기 기능이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깅은 언제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해? 조깅은 아침에만 하고서 엔터를 하면 아침에만 하면서 아침에 왜 조깅을 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어쓰기 기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사항이 많으면 자, 뭐라고 했어요? 대화하면서 단계별로 질문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단문으로 끊어서 제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1단계는 3개의 주요 포인트를 나열하고 2단계에서는 포인트마다 3개의 문장으로 상세 설명을 추가해줘. 그 단계를 아예 지정해서 형식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항상 좋은 프롬프트를 위해서 내가 작성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다듬어 줄 필요가 있으세요. 그럼 단계별 질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서 처리해줘. 아예 지시를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단계를 기억해서 까먹지 않고 단계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단계를 설정을 안 해주시면요 잊어먹습니다, 얘도. 그래서 어떤 걸 하기로 했지? 까먹어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항상 첫 번째에 내가 작성하고 싶은 정확한 목적을 첫 줄에 쓰셔야 되세요. 무엇을 작성해줘를 첫 줄에 쓰셔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작성해줘를 그 다음에 쓰셔야 돼요.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훨씬 더 잘 알아듣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질문하시면 조금 더 답변을 잘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영어로 질문 어떻게 하냐? 그냥 구글 번역 가셔갖고 번역하셔서 질문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또 영어로 답변해줘라고 해서 영어도 그냥 구글 자체 번역 기능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글 번역이 들어가셔서 그냥 번역기 돌리셔서 대답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럼 뭐가 좋으냐? 정확도가 좋습니다. GPT-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가 정확도가 가장 좋아요. 그러면 한국어는요? 이게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이게 80%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로 질의응답은 기술적인 글쓰기, 근데 이제 창조적인 뭔가 질의응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어로 대답을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질문하는 법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하실 수 있죠. 예시를 많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픈 프롬프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도 되세요. 오픈 프롬프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무료입니다. 무료로 프롬프트를 보실 수 있으세요. 각 카테고리별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프롬프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만 회원가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려 하면 오픈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카테고리를 입력을 했더니 효과적인 업무 계획이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는 프롬프트래요. 근데 프롬프트라고 해서 단 2줄 써져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싶어.
효과적인 업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 너무 간단하죠? 근데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질문이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프롬프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제가 무언가 좋은 것, 무언가를 더 잘 작성하고 싶다 하면 항상 카피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GP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GP 테이블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롬프트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유용한 아까 얘기했던 유용한 그 GPT 챗봇 리스트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회원가입을 하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참조해서 아니면 그 구글에다가 뭐 프롬프트 공유 이렇게 쓰셔도 다양한 사이트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좀 수정하거나 참고할 수 있기도 공유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화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한테 맞는 맞춤 대답을 어떻게 얻을까?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에 다시 챗GPT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챗GPT 맞춤 설정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뭐 하나 대화 창이 뜰 텐데 확인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맞춤형 지침 이러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눌러보시면 뜹니다. 어느 지역에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취미에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여기는 나에 대한 설명을 쓰는 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조금 이쪽에 치우쳐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그래서 그 포맷이나 형식 지정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질문에 표시하면 맨날 쓸 때마다 힘들죠. 그래서 자주 쓰는 형식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나는 이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어. 이러한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다가 규칙을 적으시는 거예요. 항상 이걸 중점으로 이걸 강조해서 이 형식을 받아들여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응답은 다 나는 3개의 예시를 들어줘. 항상 3개의 예시를 들어줘.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 2천자 내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까 형식처럼 타이틀, 서브타이틀, 디스크리션 형태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여기에다가 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형식을 지정하면 나만의 맞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게 간단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런 교수고 그리고 항상 대답은 뭐 장단점은 요약해서 표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면 좋겠어 라고 설정을 하면 대답이 항상 표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나요? 라고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나를 야옹이로 불러줘. 그러면 야옹 하고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10분간 쉬도록 하고 3시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